네 번째입니다. 테스트 시나리오하고 테스트 기법이에요. 테스트 시나리오가 뭔지 그냥 이름만 봐도 아시겠죠. 테스트를 위한 여러 상황에 그런 케이스의 동작 순서를 기술한 거죠.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미리 계획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테스트 순서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나 사전 조건, 입력 데이터 등을 정리해서 테스트 항목이 빠짐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테스트 시나리오 작성 시의 주의사항은 테스트 항목은 시스템별로, 모듈별로, 항목별로 시나리오를 분리해서 작성을 해준다. 고객의 요구사항과 설계 문서 등을 토대로 테스트 시나리오를 작성해줘야 되겠고, 테스트 항목은 식별자 번호, 순서, 데이터, 케이스, 결과, 확인 항목 이런 것들을 확인한다. 테스트하기 위한 환경을 구축해줘야 되겠죠. 최대한 실제 고객이 사용하는 환경을 구축을 해놓아야 되는 겁니다. 개발된 응용 소프트웨어가 실제 운영 시스템에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테스트하기 위한 것이라서 실제 운영 시스템과 비슷한 형태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구축을 해줘야 됩니다. 자, 테스트 환경은 하드웨어 기반으로 돼 있는 것도 있고요. 소프트웨어 기반으로도 할 수가 있고요. 가상 시스템 기반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드웨어 기반은 서버 장비나 클라이언트 장비, 네트워크 장비들을 설치해서 하는 방법이고요. 자, 소프트웨어 기반은 구축된 하드웨어 환경에서 테스트할 응용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필요한 데이터를 구축하는 작업이 되겠고, 가상 시스템 기반은 물리적으로 개발 환경 및 운영 환경과 별개로 독립된 테스트 환경을 구축하기 힘든 경우에 가상 머신을 기반으로 이용해서 클라우드 환경에서 우리가 테스트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 좀 더 상세하게 테스트 기법에 대한 것이 나오게 됩니다. 화이트박스 테스트는 뭐라고요? 모듈의 원시 코드를 오픈시킨 상태에서 코드의 모든 논리적 경로를 테스트하는 방식을 화이트박스 테스트라고 한다. 소스 코드의 모든 문장을 한 번 이상 수행해서 모듈 안의 작동을 직접 관찰하는 것이 화이트박스 테스트다. 산출물의 기능별로 적절한 프로그램의 제어 구조에 따라 선택 반복 등이 어떻게 실행되는지에 대해서 논리 경로를 점검한다. 테스트 데이터를 선택하기 위해서 검증 기준을 정하고 테스트 데이터를 이용해서 실제 프로그램을 실행함으로써 오류를 찾는 동적 테스트에 해당한다. 높은 테스트의 정확성과 효율성, 코드 문제 해결, 보안 취약점 발견 등의 장점이 있다. 화이트박스 테스트 사용 시의 장점은 테스트 케이스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가 있고요. 코드 문제 및 개선사항 파악이 가능해요. 또 디버깅이 쉬워요. 들여다볼 수가 있으니까요. 보안 취약점도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간단히 봐주시고요. 자, 하나씩 보는 겁니다. 자, 화이트박스 테스트에는 앞에서 봤던 기초 경로 검사가 있어요. 톰 맥케이브가 제안한 대표적인 화이트박스 테스트 기법이고요. 테스트 케이스 설계자가 절차적 설계의 논리적 복잡성을 측정할 수 있게 하고요. 측정 결과는 실행 경로를 기초로 정의하는 데 지침으로 사용한다. 기초 경로라고 하는 것은 제어 흐름 그래프를 이용을 해서 선형 독립 실행 경로의 집합을 찾는다. 맥케이브의 순환 복잡도, 이것도 한번 보게 될 거예요. 사용하여 선형 독립 경로수를 결정한 다음 얻어진 각 경로에 대한 테스트 사례를 나타낸다. 자, 기초 경로 검사 예제는 다음과 같이 x, y에 따라서 z값을 결정하는 코드가 있다고 가정한다. 모르시면 안 보셔도 돼요. 그냥 예제일 뿐인 겁니다. 판별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x가 0보다 크면서 y가 0보다 크면 그때는 z에다가 x 플러스 y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x 마이너스 y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경로가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둘 다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둘 다 만족했을 때 실행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을 때 이렇게 또 출력된다. 그래서 두 가지의 경로에 대해서 모두 봐야 되는데, 입력되는 값이 여러 개가 필요하게 되겠죠. 몇 개가 필요한 거죠? 그냥 지금 실제 보면 x와 y가 있어야 되겠고, x, y가 둘 다 참일 때와 거짓일 때 등등에 대해서 총 4개의 테스트 케이스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를 입력해가지고 실제로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는지를 보는 것의 예제입니다. 간단히 보세요. 쟤는 모르셔도 됩니다. 시험 문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자, 다음에 이번에는 제어 구조 검사예요. 조건 검사예요. 얘는 논리적 조건을 테스트하는 테스트 케이스 설계 기법이고, 루프 검사예요. 반복 구조에 초점을 두는 거죠. 반복해가지고 어느 부분에서 중단이 되는지에 대한 거. 데이터 흐름 검사는 안에 있는 변수의 값과 변수의 사용 위치에 초점을 맞춰서 실시하는 테스트 케이스 설계 기법이래요. 자, 예제가 하나 있어요. 그냥 간단히만 보세요. A, B, C라고 하는 변수가 존재하고요. C를 처음에 판별을 해요. 이 조건이 30이 넘으면
그때는 패스하고 그렇지 않으면 페이를 준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값들의 분기를 해나가는 것을 제어 구조, 즉 이게 제어 구조가 되는 거잖아요. 이 구조에 대해서 판별하는 것을 의미한다. 간단히 봐주시고요. 화이트박스 테스트 검증 기준에는 문장, 분기, 조건, 분기 조건이 있어요. 문장은 각각의 코드의 구문이 한 번 이상 수행된다. 분기는 분기, 모든 조건, 그지? 분기되는 것은 이게 분기가 쪼개지는 거잖아요. 조건에 따라서. 조건 검증은 모든 조건문에 대해서 모두 참인 경우와 폴스인 경우가 한 번 이상 수행이 되어야 되겠고, 분기 조건은 두 개를 혼합한 형태가 되겠죠. 자, 다음에 블랙박스 테스트예요. 블랙박스 테스트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가 수행할 특정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기능이 완전히 작동되는 것을 입증하는 테스트다. 요구사항 명세를 보면 테스트하여 주요 구현된 기능을 테스트한다.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에서 실시되는 테스트다. 자, 블랙박스 테스트를 이용하면 좋은 게 뭐냐면 내부 구조는 사용자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사용자 관점에서 테스트를 할 수가 있어요. 사용자는 시스템 내부의 동작 원리를 몰라도 시스템이 원하는 대로 입력값이 출력이 제대로 나오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요. 내부 동작 원리를 알 필요가 없으니까 시스템의 구조나 코드를 이해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가 있겠고, 시스템의 변경사항에 따른 재테스트 비용도 줄일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다양한 테스트 케이스를 생성이 가능하고요. 독립적인 테스트 수행도 가능하다. 블랙박스 테스트의 종류에는 첫 번째, 동치 분할 검사예요. 동치 분할, equivalence partitioning. 뭘까? 입력 자료에 초점을 둬서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고 검사한다. 입력 조건에 타당한 입력 자료와 그렇지 않은 자료의 개수를 똑같이 나눠서 넣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로그인 기능을 가진 웹 애플리케이션을 테스트할 때 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값을 다음과 같이 입력을 한다. 가정했을 경우에 이때 아이디 같은 경우는 5에서 15자 이내의 영문자와 숫자 조합만 넣고 비밀번호는 8에서 20자 이내의 영문자 숫자 특수 조합을 만든다고 했을 경우에 그때의 테스트 케이스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입력값에 대해서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 수 있는데 유효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두 가지를 반반 해가지고 데이터를 넣어보는 거죠. 자, 원인 효과 그래프예요. 입력된 데이터 간의 관계와 출력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거죠. 효용성이 높은 테스트 케이스를 선정해서 검사한다. 오류 예측 검사는 과거 경험이나 감각으로 테스트하는 기법이고, 비교 검사는 동일한 테스트 자료를 여러 버전의 프로그램에 입력하고 동일한 결과가 출력되는지 테스트하는 기법이다. 자, 비교 검사 간단히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경계값 분석, 시험 문제 제일 많이 출제가 돼요. 경계값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입력된 자료에만 치중된 동치 분할 기법을 보완한 기법이에요. 분할 경계 부분에 해당되는 입력값에서 결함이 발견된 확률이 경험적으로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용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 즉, 예를 들어가지고 1부터 100까지의 수를 입력받아서 처리하는 기능을 제공한다고 할 때 다음과 같은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 수 있다. 최소 경계값이 1이고요. 최대값이 100이야. 그때 입력값이 최소값과 경계값보다 작은 경우에 값을 넣어본다는 거죠. 즉, 내가 1에서부터 100까지만 입력할 수 있는데 이걸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어딜 넣어보면 돼? -1 또는 1 또는 0 아니면 99나 100 또는 101 이런 값을 넣는 거예요. 경계값, 즉 얘가 경계값인데 그 경계값 근처 값들을 입력해서 만들어내는 값을 뭐라고 한다? 경계값 분석이라고 한다. 자, 블랙박스 테스트와 화이트박스 테스트예요. 화이트박스 테스트는 내부 동작이나 코드 구조를 볼 수 있지만 얘는 기능이나 요구사항, 사용자 입장에서 보게 된다. 목적으로 보면 화이트박스는 코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코드의 오류나 구문적 문제 등을 발견해서 개선하고요. 블랙박스 테스트 기법은 소프트웨어 외부 요건사항을 만족하는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테스트 기법으로는 구문 검사, 경로 검사, 데이터 흐름 검사 등이 있고, 블랙박스 테스트에서는 동치 분할, 경계값, 워크플로우 등이 있다. 테스트 케이스는 내부 구조에 대한 이해와 분석에 기반한 케이스가 필요하고요. 여기는 사용자 관점에서 독립적으로 설계를 한다. 테스트 수행자는 개발자나 테스터가 하고요. 여기에서는 테스터나 실사용자가 테스트를 하게 된다. 테스트 커버리지는 문장, 분기, 경로 등의 테스트하여 커버리지를 측정한다. 요구사항, 사용자, 시나리오 등을 테스트한다. 테스트 커버리지는 뭐냐면 내가 지금 코드를 작성했는데 분기가 만약에 10개다 그러면 그 10개의 분기에 각각 참 거짓인 값들을 모두 테스트했느냐 라면 테스트 커버리지가 100%인 거예요. 그 중에 반만 했다 그러면 50%만 했다는 거죠.
자, 장점은 정확한 테스트 케이스 개발이 가능해요. 내부 구조를 볼 수 있으니까 얘 판단 조건이 뭔지 볼 수가 있잖아요. 얘는 요구사항에 대한 검증이 편해지고요. 다음에 코드 문제 해결이 쉽고 보안 취약점을 검출이 가능해요. 사용자 입장에서 문제점 발견 가능하고요. 그리고 화이트박스 테스트 같은 경우는 높은 테스트 정확과 효율성을 보장하고 얘는 사용자 요구에 따른 테스트가 가능해요. 단점이라고 보면 코드 구조나 변경 시에 테스트 케이스 수정이 필요해지고요. 개발자나 전문가에게만 적용 가능한 경우가 많고 요구사항 미 준수 문제 발견이 어려울 수가 있어요. 이건 사용자 단에서 테스트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블랙박스는 누락된 테스트 케이스가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테스트 케이스 설계가 어려울 수가 있고 오류 발견 후 수정이 어려운 단점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블랙박스 테스트를 통해서 찾을 수 있는 오류 등에는 인터페이스 오류, 자료 구조상의 오류, 성능 오류, 시작과 종결, 부정확하거나 빠진 오류, 비정상적인 자료를 입력해도 오류 처리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정상적인 자료를 입력해도 오류 요구된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는 경우, 경계값을 입력한 경우 요구된 출력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테스트할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마무리가 됐고요. 다음 섹션에 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섹션은 문제 굉장히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고 실기에도 같이 출제가 되니까 꼭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